대표적인 친한동훈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할 거다,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23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러닝메이트로 정성국 의원도 거론이 되던데, 뭐 정 의원은 한동훈 캠프 인적 구성 끝났다, 역할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캠프 인적 구성이 끝났다라는 코멘트는요, 정치적으로 썩 그렇게 득이 되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정성국 의원이 그냥 초선 의원이시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총회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의, 그러니까 그 기관단체 내에서의 선거를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선거라고 하는 건 선거 캠프가 기본적으로 개방성 있고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킥오프할 수 있는 멤버는 당연히 구성해서 출발하죠. 근데 여전히 계속 캠프에 문이 열려 있고,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환영이다, 원래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런데 캠프 인적 구성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국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23, 24일 후보 등록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뭐 이번 주말쯤에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24, 25일. 24, 25가 후보 네. 등록이니까 이번 주말쯤에는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메인이니까 먼저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뭐 런닝메이트를 하실 분들도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내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이 하겠다, 아마 이 순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좀 몇 주 전에 뭐 2, 3주 전에는 최소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까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위원장 출마 쪽으로 만류하는 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출마 쪽으로 결정을 해서 계속 사람을 모으는 과정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수순대로 일정표 짜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근데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이른바 우파 정체성 논란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SNS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영입 작업한 분이 이 의원인데 라고 반박을 했고, 여기에 이 의원이 김경률 회계사는 한 전 위원장과 인연으로 합류했던 분이다 라고 재반박을 한 상황이에요. 약간의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페이스북으로 그 과정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제의를 받았지만 그때는 수락하지 않았고, 그 뒤에 들어온 게 맞다, 그 뒤에 수락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박상수 인천 서구 당협위원장, 그분도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로스 체크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께서 자꾸 이렇게 정체성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이철규 의원이 그래도 삼선이시니까 이제 당의 엄연한 중진이시잖아요. 또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운동장을 넓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요, 다 보수로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외연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연이 넓을 때 사실 선거에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또 집권 기반을 공고히 가져가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당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운동장을 좁히는 것이 과연 현재의 정세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당의 중진이신데 좀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그 전에 물론 이제 당 삼성 문제나 이럴 때 수사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뭐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선거 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뭐 식사 자리도 여러 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묶여진 거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가장 세게 대립했었고, 조국 전 장관 문제로.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는 당시에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실제 듣기도 했고. 그런데 당의 정체성이라면 그럼 대통령부터 안 맞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과 대통령이 그때부터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철규 의원이,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김경률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친했을 상성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대통령의 픽으로
국민의힘에 같이 합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일 비대위원이 이철규 당 그때 총선 당시 영입위원장이었으니까 이제 영입 제안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정체성 문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의도가 있을 거고 나경원 의원이 이르면 이제 내일 출마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대항마가 될 것인가 이 어대한의 이 거대한 이 대세론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대항마가 돼서 이기냐 그건 모르겠어요. 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객관적인 전망은 이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죠.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뭐 90대 1 이건 모르겠고 뭐 최소한 8대 2, 7대 3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의 문제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권 내부 사람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반대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되더라도 체제가 오래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만약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을 때 지난 전당대회 때 대립해서 다퉜던 나경원 의원은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득표율이 10%대나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만 머물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의 대항마가 아니라 차후의 대항마로서 그러니까 친윤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서 했던 모습을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립점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은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 계산을 한다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계산을 하고. 예. 먼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것은 일단 제 능력 바뀌고 이번 전당대회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훌륭하신 분이죠. 뭐 당대표를 맡을 만한 역량은 충분히 되신다고 봐요. 그건 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 역량 면에서는 뭐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나경원 의원이 지금처럼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면은 그 충분히 어떤 호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는 결국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보이고 또 상대는 왜 되면 안 되고 이런 걸 적절하게 규정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외 대표보다는 그래도 원내에서 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별로 소구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그게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돼요. 앞서 우리 초반에도 그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원내 전략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계세요. 그리고 누가 맡아도 그 원내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내에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단히 큰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외에 있다고 해서 핸디캡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이 기대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해봤자 108대 192는 결과가 뻔하니 적절하게 골대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골대로 옮겨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농구로 치면 상대는 192cm짜리 센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슈팅을 하려고 해봤자 다 슛블락 당해요. 그러면은 골대를 낮춰서 다른 데 갖다 놓든가 아니면은 저쪽은 농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농구만 하지 말고 축구나 야구도 하자라고 하든가 그렇게 골대로 옮기거나 경기 종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컨버팅할 수 있는 능력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당원 지지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한 답을 내놓고 프레임을 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원내냐 원외냐를 갖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크게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원내는 사실 나경원 의원도 원외일 때 전당대회에 나왔고 또 전당대회에 나오려다가 연판장을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친윤계에서 한 3배수를 좀 봤는데 나경원 의원을 픽했다. 나경원 의원을 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건지. 사실은 이제 불과 1년 전에 연판장으로 주저앉힌 후보인데 이제는 친윤에서 민다? 이게
아무리 정치가 개벽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뭐 본인은 친윤 비윤 표 가리지 않고 받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개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되게 이제 변화와 분화가 많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저분이 친명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친명으로 돼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이제 뭐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친윤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또 다 친윤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들의 모임을 얘기한다면은 그 그룹이 어디까지인지는 약간 경계가 모호하고 그런데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단일 대우를 유지할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회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하셨으니까 하게 되면은 초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그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매한 포지셔닝인데 그 메시지를 나경원 의원이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윤으로 보이면 이제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굳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포지셔닝은 뭐 친윤 비윤을 떠나서 뭐 비한 정도 비한. 예. 한동훈 위원장은 난 다르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서 뭐 당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본인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더 나갈 거다. 이 정도의 포지셔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 껄끄러운 친윤에서는 견제하기 위해서 물 밑으로 나경원 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도 뭐 친윤 조직의 일부가 뭐 아주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물밑으로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친윤은 난 아니야. 저 사람이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친윤이었어? 그냥 요 정도 스탠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나이 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그 정도 스탠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SNS에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가감히 결별했으면 한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좀 당을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게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밑으로는 사실 친윤의 지지를 받겠지요. 아니, 예. 조직력을 좀 힘을 그렇죠. 얻으면 그래도 좀 선거에서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추정인데. 예. 너무 대놓고 하면은 별로 좋은 그렇죠. 전략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를 정부 비판이나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면 되는데 나경원 의원 스타일에 또 그걸 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 그렇게 내면서 도움을 받으면은 본인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데 훨씬 어떤 포지셔닝 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강력하게 뭐 그런 부분을 낼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스탠스로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